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네, 라는 멋진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미 망한 거 아니냐. 아니, 나는 이제 다 살았어.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고 공감해요, 저도. 마지막 날에 사과나무 한 그루 심어야 되는. 맞아요. 너무 그게 그 말이었어요? 진짜 나무를 심으라는 건 거지. 사막에다가. 크리스천 하고 크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임지희님, 기환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임지희님과 함께 지금 두 번째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화에서는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그리고 지희님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창 생활을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어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낸 우리 게스트분께서 지금은 어떤 단체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가 되게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단체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인데요. 나름 이제 한국에서 최초의 환경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최초의 네, 최초의 다들 모르셨죠? 네. 되게 오래된 단체겠네요. 그럼. 네, 그래서 작년에 40주년 행사를 했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단체고요. 저희 단체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독일 교회에서 보낸 이제 후원금을 통해서 저희 단체가 또 이렇게 생겨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사회의 환경 운동이 또 시작된 게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이 환경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한 어떤 마음과 손길들이 모여서 그 씨앗이 뿌려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단체가 바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고, 저희 이제 크게 모토는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네, 라는 멋진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지금의 환경 파괴되는 그런 문제들의 현안을 대응하고, 그리고 또 환경 교육들을 해나가고, 네, 그런 활동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그런 교육 같은 거는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인 거? 네, 지금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신앙인들이 왜 환경 운동을 해야 되는가, 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제 그 사이에서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고자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 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본 단체가 그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 이런 단체나 뭐 최근에 생긴 뭐 기독교 기후위기연대 이런 단체들이었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먼저 접해가지고 이런 단체에 활동하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먼저 접해가지고 그래서 일반 저 같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건가? 이 생각이 먼저 들었었거든요. 아, 네. 모두에게 열려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네, 많은 캠페인 자료들과 네, 교육 영상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크리스천 하고 그럼 거기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아, 네. 사실 학교 다닐 때 학점이 모자라서 이제 졸업을 이제 못할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1학점을 좀 어떻게 총결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때 아니고 아니고 이제 학부 때 이제 였는데요. 그래도 대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4년 가까이 다녔는데, 네, 그래서 1학점을 이제 외워보고자 그 사회봉사 학점을 1학점을 신청을 하면은 또 졸업 학점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봉사를 할까 하다가 저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단체를 찾아보자. 거리가 가까운 단체인가요? 그렇죠. 네, 거리가 가까운, 이제 다니기에 이제 편리하게. 저는 좀 그때 막 환경운동에 또 막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가 앞으로도 내가 이 운동을 계속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하던 때에 내가 살면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일까를 저한테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 행복했던 순간들마다 자연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뭐 소나무 숲에서 어릴 적에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이제 뭐 솔방울로 하키를 했던 기억. 그리고
바다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던 기억. 그래서 나 환경운동 계속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1학점이 모자라서 시작됐던 그 활동을 좀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좀 이어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활동부터 해서 네. 지금까지 그냥 쉼 없이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기는 좀 어려웠고 이제 다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지금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로 다시 쭉 하는 거면 사실 그냥 이 네. 운동을 계속 해야겠다인 네. 거지 네. 그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더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또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또 그 이유가 또 있었어요. 요즘 이제 기후위기가 좀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근데 이 기후위기 소식들을 듣는데 전 좀 되게 화가 났어요. 자연 환경의 흐름을 내가 걱정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야겠다. 이 환경운동 그리고 기후운동 쪽에 다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피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일을 해보자. 마주쳐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크리스천 하고 얼마 전에 몽골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 어때? 이러니까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한 2주? 그러고 나서 지은아 나 너무 좋았어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몽골도 기환연 통해서 다녀오셨었는데 네. 어떻게 왜 다녀오셨는지를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한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몽골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해가지고 그 몽골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저희 지금 아르갈란트라는 지역에서 숲 조성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막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지만 조금 이제 떨어진 지역에서 저희가 지금 나무를 심고 있는데 사실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자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강수량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소위 가뭄 적응 훈련, 추위 적응 훈련을 시킨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이게 그 땅에서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씨앗부터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더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다녀오신 분들마다 이거 나무 너무 적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나무들이 진짜 제 키보다 훨씬 큰 나무들도 있고 나무들이 잎사귀를 너무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 숲에 새가 와서 알을 낳은 사진을 또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 공간이 그만큼 새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거죠. 고향을 떠나서 기후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이 묘목을 기르고 숲을 조성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생태 교육을 이제 시행을 해서 몽골 전역에 이제 숲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또 꿈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보고서를 봤는데 전체 난민 수 중에 전쟁 난민보다 기후 난민이 그 수를 앞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몽골의 기후 난민 문제를 또 해결하는데 또 저희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계속 고민하고 활동을 하고자. 사막에서 숲을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냥 10년간 애정을 들여서 키운 무언가를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네요. 나무를 몇천 그루를 후원했다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그러면은 나무를 가져다가 심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씨앗부터일 줄은 몰랐어요. 묘목부터 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그래도 척박한 땅인데 이제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씨앗부터 이제 키웠습니다. 크리스천 하고
참 그런 기후 난민이라는 게 너무 가까운 이야기고 뭔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때 폭우가 내렸을 때 저는 제 친구들 자취를 하면 제일 싼 집이 반지하잖아요. 그래서 반지하 사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거기는 괜찮냐 뭐 물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거를 좀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 기후 난민 문제가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이 된 것 같아요. 21년도에는 장마를 저희가 54일의 최장의 장마를 겪었다고 하고 또 작년에는 마른 장마를 얘기를 하다가 또 폭우가 내려서 또 피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소식들이 좀 계속 들려왔는데 기후재난의 이 양상들이 계속해서 심각해져 가니까 정말 이 문제가 이 기후위기가 단지 미래에 우리가 막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고 당장에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우리 지금의 문제로 다가왔다라는 게 실감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기후 난민이라는 단어도 좀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되게 맞아요. 최근에 생긴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접하게 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뭐 기후 위기도 사실 그렇고 기후 위기, 기후 재난, 기후 재앙, 뭐 기후 난민, 기후 우울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 문제를 의식하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후 우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해도 바뀌는 게 없다. 내가 백날 첫날 쓰레기 안 쓰면 뭐하나 뭐 기업 차원에서 하는 게 없는데 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없는데 제재하는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백날 첫날 아끼고 뭐 이런 거 캠페인하고 이런 데 서명하고 사인하고 이러면 뭐하나 저기서 뭐 미사일 하나 쏘면은 그만큼이 다 날아가는 건데 뭐 핵 발전소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오염수 방류하면 뭐 어쩌고 막 이런 현타와 무력감이 되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활동 하시면서 안 우울하세요? 안 무기력하세요? 이 환경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 해도 이미 온도 오를 대로 오르는 거 아니냐, 우리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미 망한 거 아니냐. 네, 이미 망한 거 아니냐, 아니 나는 이제 다 살았어, 이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고 공감해요. 저도 그 마음 뭔지 너무 공감이 되고 속상하기도 해요. 이게 진짜 맞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력하게 느끼는 현실의 심각성이 정말 그대로 맞으니까 늦었다라고 늦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늦은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 늦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이후에 실천을 멈춰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더더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후 위기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더 커진다거나 그 무력감 같은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드는 무력감들을 무력감으로만 놓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좀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 3년 전에도 막 안 될 것 같아놨던 그런 무력감인데 지금은 그러한 새가 살 수 있는 그런 숲을 조성한 거를 우리가 좀 지금 때 할 필요가 있네요. 마지막 날에 사과나무 한 그루 심어야 되는 너무 그게 그 말이었어요? 진짜 나무를 심으라는 건 거지. 사막에다가 크리스천 하고 가재울 녹색교회 담임 전도사로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걸 관련돼서 기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음화에서 마저 이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기후환년에 대해서 소개받은 아주 알찬 시간이었고 이제 다음화에서 교회 빠질 수 없는 크리스천 하우의 교회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발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하나, 둘, 셋. 그 발.